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엔 제 8차 시 소설 동백꽃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은중학교 교사 권승준입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학생권선생 생생국어 채널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본격적으로 소설 동백꽃을 읽기 전에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지난 시간에 내주었던 여러분들하고 생각해볼 과제물에 대해서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로는 24쪽 아니죠, 26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6쪽 아래쪽에 소설에서 서술자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리고 서술자에 따라 작품 속 세계가 다르게 형상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거에 대해서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답을 찾아보도록 하죠. 소설에서 서술자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들? 그쵸, 화자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나 주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는 역할도 했었고, 또 화자 같은 경우에는 시인을 대신해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잘 전달하는 역할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 서술자 같은 경우에는 작품 속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작품 속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서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술자에 따라 작품 속 세계가 다르게 형상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작품 속 세계가 서술자를 통해 전달되므로 서술자가 어떤 관점을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작품 속 세계도 다르게 형상화됩니다. 그러니까 작품 속 세계가 서술자를 통해 전달되므로 서술자가 어떤 관점을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작품 속 세계도 다르게 형상화된다. 그 때문에 작품 속 세계가 다르게 형상화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작품 속 세계가 서술자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 작품 속 세계가 서술자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서술자가 어떤 관점을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작품 속 세계도 다르게 형상화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은 8차시 동백꽃, 김유정 작가의 동백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농촌을 배경으로 사춘기 소년과 소녀의 순박하고 풋풋한 사랑을 그린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점순이의 관심 그리고 애정을 눈치채지 못하는 어리숙한 서술자 나와, 그리고 집요하고 억척스러운 점순이의 모습이 대조됩니다. 대조되어서 해악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은 현재, 과거, 현재의 역순행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닭싸움을 매개로 하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닭싸움을 매개로 하여서 현재와 과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동백꽃 같은 경우에는 농촌을 배경으로 사춘기 소년과 사춘기 소녀의 순박하고 풋풋한 사랑을 그린 소설입니다. 순박하고 풋풋한 사랑. 그랬을 때 점순이 관심과 애정을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서술자 나는 똑똑한 걸까요? 아니면 어리숙한 걸까요? 네, 그렇죠. 점순이 관심, 애정을 이 표현을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숙한 서술자인 나가 등장합니다. 이 서술자가 굉장히 어리숙한 편이에요. 반면에 이 점순이 같은 경우에는 집요하고 억척스럽습니다. 나에 대한 관심, 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당히 집요하고 억척스러운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둘이 모습이 대조되어서 해악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과거, 현재의 역순행적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닭싸움을 매개로 하여서 현재와 과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닭싸움을 매개로 하여서.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 동백꽃에서 이 동백꽃은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농촌. 농촌을 배경으로 해서 사춘기 소년 소녀의 순박하고 풋풋한 사랑을 그린 소설입니다. 따라서 점순이 관심과 애정을 눈치채지 못하는 어리숙한 서술자인 나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대조되는 인물인 집요하고 어처스러운 점순이의 모습이 서로 대조되어서 해악성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 현재의 역순행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닭싸움을 매개로 하여서 현재와 과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어려울 만한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해악성이란 표현입니다. 해악성. 여러분들과 함께 해악성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죠. 해악성. 이 해악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익살스러우면서 풍자스러운 말이나 짓.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해악이라는 것은 비판이나 비난이 성격 이전에 나타나는 웃음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게 뭐냐면 바로 풍자입니다. 풍자. 그래서 해악과 풍자는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해악 같은 경우에는 대상에 대한 호감과 연민을 느끼게 하는 웃음과 익살이 있는 형상화. 반면에 풍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좀 더 비판하는 입장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악이라는 것은 관조적이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악 같은 경우에는 방금 나와 있다시피 대상에 대한 호감과 연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거랑 다르게 또 뭐가 있냐면 풍자가 있죠. 풍자는 상대에 대한 상대 혹은 대상에 대한 비판의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결국 차가운 웃음이죠. 반면에 요 해악성 같은 경우에는 대상에 대한 호감과 연민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과거, 현재의 역순행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역순행적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했어요. 이때 닭싸움을 매개로 해서 현재와 과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순행적 구성이 있고 순행적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역순행적 구성 같은 경우에는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이 흘러가는 구성을 순행적 구성이라고 하죠. 이거랑 반대되는 게 순행적 구성인데 이거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루어짐으로써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는 것을 순행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현재, 과거, 현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서 과거, 바로 시간이 거꾸로 갑니까? 아니면 그대로 갑니까? 시간이 거꾸로 가고 있죠. 이것을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닭싸움을 매개로 하여서 현재와 과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시작 부분에 보면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이였다라고 하면서 우리 수탉이 쪼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거는 오늘만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죠. 결국 닭싸움을 매개로 하여서 현재와 과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직접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과거로 돌아가는 부분은 어디인지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부분은 어디인지를 이 닭싸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는 것을 어떤 구성이라고 한다고요? 무슨적 구성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순행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현재에서 과거 이런 식으로 시간 순서가 거꾸로 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김유정 작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죠. 이 김유정 작가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춘천 출생입니다. 그래서 농촌을 배경으로 해서 인간의 소박한 모습을 해학적으로 그려낸 작품들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소박한 모습 그리고 해학적 이란 표현,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해학이라는 것은 비판이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라 했습니까? 그렇죠. 낙관적인 거죠. 그래서 이 해악이라는 것은 대상에 대한 호감과 연민 뿐만 아니라 낙관적인 인식을 드러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김유정의 소설 같은 경우에는 함께 보시면 이 김유정의 소설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의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구어체 문장. 구어체 문장이라는 것은 문어체와 다르게 이렇게 입말로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어체라는 걸 살펴본다면 이 구어체라는 것은 구어체라는 것은 이 음성 언어와 같은 비슷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글에서 보면은 어떠어떠하다라는 형식으로 뭐 너 혼자만 일하니 와 같이 이런 말로 표현하는 방식 그대로 사용하는 걸 구어체라고 하는 반면 이제 문어체라는 것은 이제 문장으로 쓰이는 말투를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잘 쓰고 있진 않죠. 뭐 이화의 월백하고 뭐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문어체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떠하랴 뭐 이런. 자, 그래서 이 구어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는 이런 말은 사실 대부분 구어체로 쓰이고 있다. 현재의 소설은 대부분 구어체로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문어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고적인 문체, 그래서 논문이나 이런 데에서 잘 쓰이는 문투, 현재에서 이렇게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말을 문어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방언이나 구어체 문장 또는 비속어 등의 토속적인 언어 사용하여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서 인간의 소박한 모습을 해학적으로 그려낸 작품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유정 작가 같은 경우는 1930년대의 농촌 이곳에서도 방언, 구어체 문장, 비속어 등의 토속적인 언어를 사용하였고, 그래서 이를 통해 인간이 소박한 모습을 해학적으로 그려낸 작품들을 많이 발표하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소설을 읽으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이냐면, 여러분들은 일단 서술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면서 소설 동백꽃을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 소설 동백꽃의 줄거리를 정리하면서 그와 동시에 주요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설 동백꽃에서 아까 이 서술자가 어떻다 그랬죠? 나와 같은 서술자가 어떻다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어수룩한 서술자라 그랬죠. 나와 같은 서술자를 설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서술자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어수룩한 서술자입니다. 똑똑한 서술자를 내세워도 됐었을 텐데 왜 점순이의 의도를 모르는 이 어수룩한 서술자를 내세웠을까요? 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이 서술자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술자가 누구일까 생각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줄거리를 정리하면서 주요 사건의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작품은 시간 순서대로 쓰였다 그랬어요? 아니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얘기했습니다. 역순행적 구성을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역순행적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품에 서술되어 있는 사건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과거 이야기도 들어있고 또 다시 현재 이야기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건이 순서대로 나타나 있지 않고 그 사건의 흐름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건의 흐름이 줄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서술자, 결국 어떤 서술자입니까? 그쵸. 어수룩한 서술자를 설정하여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어수룩한 서술자를 생각했을까? 자, 그래서 어수룩한 서술자를 제시하였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교과서 28쪽입니다. 교과서 28쪽에서 여러분들이 이 소설 동백꽃을 함께 읽어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28쪽에 있는 요 글을 잠시 읽은 뒤에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읽고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들 28쪽 다 읽어보았나요? 선생님하고 함께 읽어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조이였다로 시작하죠.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과거와 현재가 무엇을 계기로 엮인다 그랬어요? 무엇을 매개로 하여서 이어진다 그랬죠? 그렇죠. 아까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데 닭싸움을 매개로 하여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조이였다. 그래서 여기에 나올 수 있는 말은,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수탉이 쪼인 일은 결국 오늘이 처음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처음이 아니다.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수탉이 쪼인 일은 처음이 아니라는 일을 알 수 있는데, 오늘도 우리 수탉이 쪼였다. 왜냐면 오늘도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죠, 여기.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오늘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의 수탉이 쪼인 일은 처음이 아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요 나 있지 않습니까? 나. 그러니까 나. 여기 나오는 나. 결국 요 나는 어떻습니까? 요 나는 결국 이 작품의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작품의 서술자인 동시에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순내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또 오소리같이 실팍하게 생긴 놈이 덩절이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요 나가 작품의 서술자이자 주인공이라고 했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점순내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또 오소리같이 실팍하게 생긴 놈, 이 우리 작은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이냐면, 결국에는 이 내용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나의 수탉은 점순이네 닭에 비해 몸집이 작아 닭싸움에서도 늘 쪼임을 당합니다.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덕하고 면두를 쪼고 물러섰다가, 면두라는 것은 볕이 방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볕이 뭔지 아나요? 볕? 볕 같은 경우에는 이 닭이 머리에 있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볕이 잘 나와 있는데, 이 볕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 있는, 머리 위에 있는 요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요 볕을 이제 사투리로는 면두라고 한다는 것이죠. 아까 선생님이 김유정 작품 같은 경우에는 비속어나 또 방언 같은 토속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모습을 나타낸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면두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소박한 면두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토속적인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이어 붉은 소년은 뚝뚝 떨어진다.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 결국 여기에서 또 알 수 있는 바는, 나의 수탉은 지난번 싸움에서도 점순이네 닭에 쪼여 상처를 입었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보았던 바와 같이 요 점순내 수탉에 의해서 이제 우리 수탉이 계속 쪼이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선생님과 정리한 바와 같이 요 닭싸움에 의해서 매개로 하여서 현재와 과거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거, 이게 바로 무슨 구성이라 했습니까? 역순행적 구성이죠. 요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을 읽어보기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주고 싶어요. 무슨 질문인지, 자, 선생님이 질문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질문. 이야기가 누구의 눈을 통해 전달되는지 생각하면서 작품을 한번 읽어보라 그랬는데, 이야기는 누구의 눈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 같아요? 점순입니까? 아니면 닭입니까? 아니죠. 나입니다. 나. 결국 서술자 나에 의해서, 어수룩한 서술자 나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수탉,
그리고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니까 점순이도 아니고 우리 수탁도 아닌 나에 의해서 전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소설 동백꽃이 이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전개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술자 나가 전달하는 상황과 그리고 나의 심리에 주목하면서 작품 속 세계가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이걸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어리숙하고 눈치 없는 나가 뭘 전달할까요? 서술자이기 때문에 그쵸? 작품 속 상황을 전달함으로써 얻는 효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누구의 눈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여러분들? 서술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나죠. 그래서 소설 동백꽃은 1인칭 주인공, 결국 여기서 주인공 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나입니다. 나. 우리 수탉이 쪼이였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로 하러 갈 때 이런 거 같이 서술자 나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달하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나의 심리에 여러분들이 주목하면서 작품 속 세계가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리숙하고 눈치 없는 나가 작품 속 상황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름으로써 얻는 효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생각엔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보다는 작품 속 상황을 전달하는 서술자는 좀 더 똑똑한 사람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왜 어리숙하고 점순이 마음을 잘 눈치채지 못하는 내가, 즉 눈치 없는 내가 작품 속 상황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얻는 효과는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살짝 힌트를 주자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해학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어리숙한 서술자 나, 눈치 없는 서술자 나가 이 점순이와 대조되어서 해학성을 느낄 수 있다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느낄 수 있는지 함께 작품을 읽어봄으로써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28조까지 해서 함께 소설 동백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소설 동백꽃을 29쪽부터 해서 계속 읽어나가면서 함께 해석하고 정리하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책을 미리 읽어보는 것도 하나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 서술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서 이러한 어리숙한 서술자 혹은 눈치 없는 이런 서술자를 제시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면서 여기에 초점을 두어서 이야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현재, 과거, 현재의 역순행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닭싸움을 매개로 하여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오늘도 우리 수탉이 막조이였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현재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오늘도 우리 수탉이 막조이였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점에 여러분들이 한번 초점을 맞춰서 이거는 현재에 해당하는구나, 앞서 얘기한 현재, 과거, 현재 중에 현재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이것이 현재에 해당하는 역순행적 구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은 그래서 29쪽부터 이어서 소설 동백꽃을 함께 읽어보고, 저는 지금까지 소설 동백꽃 읽기를 시작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운중학교 소속 교사 권승준이었습니다. 저희는 천재교육 교과서 노미숙 선생님이 만든 중학교 국어 교과서 2-1을 토대로 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학생 권선생 생생국어 채널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8차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